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가설 건축물부터 보겠습니다. 네, 교대 373쪽이죠. 자, 가설 건축물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가설 건축물에 상대되는 말? 자,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이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 반대말은 일반 건축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하죠. 그럼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다. 자, 가설 건축물 허가는 뭡니까? 도시계획 시설. 자, 공원이나 학교 아니면 뭐 도로 예정지 이런 곳에 도시계획 시설이나 그 예정지 안에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곳 아니고 일반적인 장소에 어떤 동네에 가설 건축물 지을 때는 신고다. 자, 도시계획 시설이나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받아야 한다. 자, 교재는 좀 이따가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죠? 일단 이거 보세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가 아닌 곳에 건축할 때는 신고. 자, 근데 허가라는 거는 허가 신청 들어가면 허가 날 수도 있고 불허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공무원들이 허가 신청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허가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요건에 적합해야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자,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층 이상은 허가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4층 이상은 허가 안 되면 몇 층 이하라야 허가 난다? 3층 이하라야 허가 받을 수 있다. 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 건축물은 전부 3층 이하입니다. 일단 3층 이하. 자, 근데 문제. 가설 건축물은 4층 이상은 허가 받을 수 없다. 맞아요? 자, 저번에 4층 이상은 허가 아니 된다. 이 말이나 4층 이상은 허가 받을 수 없다는 같은 말이죠.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낼 때 3층 이하의 것에도 맞고 4층 이상은 허가시는 안 된다 해도 맞고. 자, 둘째는 분양 목적 아닐 것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 가설 건축물 지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분양하면 안 된다 겁니다. 그냥 임시로 사용하고 건네기지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목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럼 전기 같은 거 인근에서 끌어서 해야 되지. 가설 건축물에 여기다가 전기 별도로 공급 신청해서는 안 된다. 철근 콘크리트조 아닐 것. 왜 그렇죠?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죠. 철거할 때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조 아닐 것. 자, 요거는 뭐 때문이다? 철거 용이를 위해서. 자, 존치 기간은 이 가설 건축물 지어서 몇 년간 써야 돼요? 3년이네. 3년이네. 자, 가설 존치 기간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은 몇 년이네? 3년이네. 물론 기간 만료되면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연장 신청해서 다시 허가 받으면 또 3년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일단 몇 년이네? 3년이네. 자, 이번에는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자, 법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복구, 흥행, 전람매,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말은 자, 이런 용도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다? 결국 도시계획 시설이나 예정지가 아닌 거 그냥 일반 동네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는 신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 대상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 신고만 하면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사례가 법조문에 한 6가지 정도 쭉 나옵니다. 그 뭐 지저분하게 나온 거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 문제 나온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걸 뭐라 하죠? 모델하우스, 그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설 건축물 아닙니까? 자, 요거 신고 대상이다. 경비용 가설 건축물. 자, 뭐 공사 현장에 있는데 경비용 가설 건축물 짓는다. 1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럼 1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겠죠. 그죠? 1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한다. 근데 28회 때 20제곱미터 주거용 가설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다. 자, 요거하고 비교해봐요. 자,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경비용 가설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지 주거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다. 또 10제곱미터 이하지 20제곱미터는 1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죠. 틀렸다. 그럼 이거는 결국 신고 대상이 아니고 이런 거 짓는다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 받아야 한다. 말이죠. 존치 기간은 몇 년이네? 3년이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은 전부 몇 년이네? 3년이네. 요거는 기억해 두자고요. 아시죠?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다. 물론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다. 근데 31회 때 견본주택 존치 기간, 즉 모델하우스 존치 기간은 분양 완료일까지다. 맞아요? 그럼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분양 완료될 때까지 가설 건축물 쓸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집 받아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한다. 이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존치기간 3년 이내 이게 생각나야 되죠. 그죠? 그러면 3년 지나도 아직 분양 안 되면 분양 끝날 때까지는 존치기간이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얼마다? 3년 이내. 자, 존치기간 연장할 수 있어요.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 건축물 3년 이내인데 3년 기간 됐는데 좀 더 쓰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에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3년 이내인데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다시 허가 신청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며칠 전까지요? 14일 전까지 다시 허가 신청합니다. 근데 신고 대상은 역시 존치기간은 똑같이 3년 이내죠. 만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다시 신고하면 돼요. 아, 그러면 허가 대상하고 신고 대상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허가 대상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간이 좀 더 미리. 만료 14일 전까지고 신고 대상 만료 7일 전까지. 그럼 다시 허가 신청하고 다시 신고하고 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죠.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존치 기간이 전부 몇 년이래? 3년이네. 근데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까지 다시 허가 신청. 신고 대상은 만료 7일 전까지 다시 신고. 됐죠? 네. 자, 거기까지가 가설 건축물입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죠. 373쪽. 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어떤 장소죠? 자, 도시계획 시설. 또 예정지. 자, 여기에 가설 건축물 건축. 이때는 뭐다? 허가의 동그라미. 허가 받아야 되죠? 자, 다음 줄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자, 조문을 조금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 1번은 놔두고요. 2번 봐요. 4층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4층 이상인 경우 아니면 허가해야 한다는 거. 결국 3층 이하라야 허가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말을 괜히 어렵게 써놨어요. 그럼 4층 이상인 경우는 옆에 갈로하고 허가 아니 된다. 4층 이상이면 허가 아니 된다는 거죠. 결국 옆에 다시 하자표하고 얼마? 3층 이하여야 허가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우리말을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자꾸 어렵게 써놨어요. 4층 이상은 허가 아니 된다는 건 3층 이하라야 허가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그 밑에 박스에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수 아닐 것. 예. 이건 옆에 갈로하고 뭐 때문에요? 옆에 갈로해서 다시요. 철거 용의를 위해서죠. 그죠? 자, 2번 존치 기간 몇 년이네? 3년 이내. 자, 이건 꼭 외우시야 돼요. 3년 이내.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 두시면 됩니다. 4번은 분양 목적 아닐 것. 자, 2번 갑니다. 신고 대상. 재복구, 흥행, 전람매,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밑줄 쫙 끄시고. 자, 이렇게 나오면 거기는 어떤 장소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곳이라는 뜻이죠. 자, 이때는 뭐다? 다음 줄에 신고하고 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아래 표에 쭉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다 놔두고 4번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밑줄 쫙 꺼두시고, 그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밑에다가 존치기간은 분양 완료일까지 한번 적어봐요. 존치기간은 분양 완료일까지. 맞습니까? X. 자, 그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분양 완료일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다? 옆으로 하살 빼고 3년 이내. 다시 적어요. 3년 이내죠. 자, 74쪽에 6번.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자,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줄 쳐두시고, 밑에다가 주거용 가설 건축물 20제곱미터. 자, 이건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옆에 X 해두세요. 왜? 경비용이지 주거용 아니잖아요. 그죠? 또 10제곱미터 이하가 신고 대상이지 20제곱미터는 10제곱미터 이하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다. 자, 그리고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그 밑에 2번 갑니다. 존치기간 몇 년? 3년 이내. 아,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 그리고 저 밑에 3번 가봐요. 존치기간 연장. 자, 2번 갑니다. 2번에, 그럼 여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알린다. 그거는 허가권자가 소유자에게 알리는 기간이죠.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밑에 2번 가봐요. 연장 신청. 맨 밑에 박스에 가면 허가 대상은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신고. 그 14일하고 7일, 그거 두 개 줄쳐가지고 연결해 두세요. 그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설 건축물 끝났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75조. 건축 절차. 자, 지금까지는 건축 허가 기타 건축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을 쭉 보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 건축물이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과정을 보자고 합니다. 자, 그걸 건축 절차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건축 절차 부분은 쉬워요.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되고 가볍게. 자, 우리 건축물 지을 때 제일 먼저 출발이 뭡니까? 계약. 자, 계약은 누가 계약하는 겁니까? 건축물 주인이 누구죠? 건축주. 그럼 건축주하고 설계자, 건축주하고 시공자, 건축주하고 감리자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계약에 대해서는 뭐 시험 나올 건 없어요. 그 다음 설계. 그럼 건축주가 건축사 같은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를 맡기죠. 이 설계 맡는 자를 뭐라 해요? 설계자랍니다. 설계사 하면 안 되고 설계자입니다. 건축주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건축물 설계하는 사람은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건축사. 아, 건축사 자격 가진 사람이 건축물 설계를 한다 이거죠. 그죠? 설계회사도 어때요? 건축사들이 쭉 일하는 거죠. 그죠? 그럼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물은 우리 앞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경미한 것이었죠. 그죠? 그럼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이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 아니면 할 수 없다. 결국 뭐예요?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건축물 설계는 누가 한다? 건축사가 해야 한다. 자, 내가 건축사 자격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설계해가지고 건축물 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죠? 나중에 건축물 무너져서 다치면 어때요? 그 건축물 설계하는 사람, 건축주 자기만 다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사 아니면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도서를 넘겨주면 건축주가 그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서, 즉 시공구청장에 제출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 다음에 건축 허가 받는 거죠.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 즉 건축주는 허가 신청할 때 설계도서, 또 대지 서류. 자, 여기 이 대지에 소유권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럼 소유권 없다면 사용권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즉, 소유권, 사용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이걸 가지고 제출해서 대지 서류를 하자요.
그럼 제출하는 게 뭐죠? 설계도서하고 대지서류. 이걸 누구에게 제출한다?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에 제출합니다. 그럼 허가권자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허가를 하겠죠. 그리고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자, 불허가할 때는 왜 불허가하는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한다. 되겠죠? 자,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착공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건축허가 받고 몇 년 내에 착공해야 한다? 2년이죠. 2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 들어봤죠? 근데 공장은 3년이었죠. 그죠? 일반 건축물은 건축허가 2년 내 착공이고 공장은 3년 내 착공이고 그 기간 내 착공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 이렇게 나와요. 2년 내에 착공 아니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기속 취소입니다. 근데 신고한 건축물은 몇 년? 1년. 이게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1년 내에 착공해야 한다. 아니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그럼 이 착공 신고는 언제 합니까? 이거는 아까는 건축허가 신고한 거, 이건 착공할 때 오늘부터 공사 들어가겠다 신고하는 거죠. 그죠? 공사 착수 전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시공이라고. 공사 시행하는 걸 시공이라고. 그럼 시공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하겠죠. 자, 건축자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긴 거죠. 그럼 시공자의 의무는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서 완공된 건축물을 건축지역에 인도할 것. 이건 당연한 의무다. 자, 그 다음에 시공자가 공사하는 중간에 감리를 해요. 감리가 뭐죠? 혹시 시공자나 건축주가 건축물을 지을 때 부실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설계도대로 공사하는가? 이걸 감시 감독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실 공사에서 나중에 잘못돼서 건물 무너지면 다른 그죠? 엉뚱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다치잖아요. 그래서 감리자가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든,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은 감리자를 지정해야 돼요. 그럼 허가 대상 건축물은 감리자 지정한다는 건 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 지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경량 건축물이니까 감리자 지정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누가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누구를? 건축사 자격 가진 사람. 아까 설계도 건축사가 설계했죠. 감리도 건축사가 해야 되죠. 근데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설계자인 건축사하고 감리자인 건축사는 다른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럼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리 업무 수행한 현장에 가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혹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시공자에게 시정 요청해야 됩니다. 그 잘못됐다. 다시 시공하라. 시정 요청합니다. 근데 시공자가 시정 요청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공사 중지 요청합니다. 그래도 공사를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즉 시군구청장에 보고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건축주가 말입니다. 건축주가 시공자하고 짜고 부실공사를 하는데 이 감리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했죠. 그럼 감리자가 받게 될 보수, 즉 감리비도 누가 지급해요? 건축주가 지급하겠죠. 그죠? 근데 건축주가 내가 감리자 지정해줬고 내한테 감리비 보수 받는 자가 부실공사한다고 행정청에다 보고를 해. 괘씸하죠. 그죠? 그래서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감리자 지정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고를 이유로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건축주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내 건축물 잘 짓게 하려고, 그죠? 시정 요청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다 생각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내 이익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감리자를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죠. 건축법에서 누가 지정해요? 건축주가 감리 지정한다.
즉 허가권자 시공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한답니다. 근데 개발법에서는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주에 해당되는 게 시행자죠, 그죠? 근데 시행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권자, 즉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의사 아니면 국장, 즉 행정청이죠. 지정권자가 감리자 지정합니다. 이때 시행자가 지정한다고 안 된다. 왜? 시행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더라면 감리자하고 짜고 부실공사할 걸 막기 위해서 누가? 행정청, 즉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주택법에도 아파트 짓는 자가 사업주체, 건축주 대신 사업주체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승인권자, 여기 행정청. 자,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둡니다. 주택법하고 개발법에는 행정청이 감리자 지정하는데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한다. 이렇게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데 이 건축물이 규모가 좀 큰 건축물입니다. 연면적 얼마요?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의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만약에 시공자가 대충 시공하고 겉에 멀쩡하게 포장해버리면 안에 어떻게 공사했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세 시공도면을 근거로 감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계속 시험 안 나오다가 31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 작성 요청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 다시 한번.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 요청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리자의 의무는 뭐냐?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가서 감리 업무를 수행할 것. 그렇죠. 현장에 가야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정이 일정 진도 다다르면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인 시공구청장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건축주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 건축물 다 지으면 뭐 받는다 그래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준공검사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용검사 받는다고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바뀌어서 사용 승인 받는다고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다 지으면 사용 승인 받는다.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주택법의 아파트 같은 거는 사용 검사 받는다 그래요. 왜? 이 법, 저 법의 용어를 서로 다르게 하는 거나 법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자,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 받는다 그러고, 주택법에는 사용 검사 받는다 그러고, 도시계획 사업 있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사업 같은 공적인 도시계획 사업은 전부 준공검사 받는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건축법에는 뭐예요?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는 준공검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건축주에게 감리 완료 보고서 넘겨주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감리 완료 보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공구의 공무원들은 사용 승인할 때 감리자가 제출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비교해가면서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죠. 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공사 완료 도서하고 감리 완료 보고서 이걸 허가권자에 제출합니다. 그럼 허가권자는 이 도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해준다. 그럼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용 승인 신청은 좀 이따 보고 교재 한번 보죠. 75쪽 맨 위에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계약, 동그라미. 계약합니다. 자, 건축주, 그거 줄자 긋고 바로 밑에 건축 관계자 줄 쳐보세요. 그리고 건축주하고 건축 관계자를 줄을 딱 연결해 보세요. 건축 관계자가 누구누구죠? 밑에 갈로해서 적어봐요. 설계자. 건축 관계자 밑에 갈로하고 설계자, 시공자, 또 감리자. 이들이죠. 이들이 각각 건축주와 계약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설계 동그라미. 설계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옆에 관로하고 설계자. 자, 다음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 아니면 할 수 없다. 몇 줄자 할거예요? 무슨 뜻이죠?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밑에 관로에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1번 허가 건축물. 2번 신고 건축물. 허가 건축물이든 신고 건축물이든 설계는 누가 한다? 건축사만 해야 한다. 뭐 3번은 안 보셔도 되고 1번, 2번만 보자 됩니다. 자, 그 다음 저 밑에 3번 가봐요. 착공신고. 그럼 착공신고 바로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생략했지만 3번 바로 위에다가 건축허가.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야겠죠. 그죠? 건축허가. 자, 그 옆에다가 적어봐요. 건축주가 허가 신청해야 되겠죠? 그럼 건축주가 뭘 제출합니까? 설계도서. 자, 설계자가 넘겨준 설계도서 있죠, 그죠? 플러스 뭐요? 대지서류. 제출. 그때 대지서류는 그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겠죠, 그죠? 설계도서하고 대지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옆에 화살표하고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서 교부. 자, 이거는 저 뒤에 다른 곳에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그죠? 순서대로 그죠? 표시를 해보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의 동그라미. 자, 밑에다가 건축허가 건축물. 건축허가는 밑에다 얼마 내 착공? 건축허가 밑에다 2년 이내 착공. 건축신고는 밑에다 얼마 이내? 1년 이내 착공. 이거 다른 데서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다 적어놓고 보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착공을 했으면 시공을 하겠죠. 자, 그 밑에 공간에다가 시공이라고 써봐요. 시공. 그 맨 밑에 공간에다가 75쪽 맨 밑에 공간에다가 시공이라고 써봐요. 75쪽 맨 밑에 빈 공간에다가 시공. 시공하는 자를 뭐라 하죠? 옆에 가려고 시공자. 시공자가 시공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밑으로 화살표하고 감리. 이 책에는요, 청약을 한다고 그런 걸 다 빼먹어 놨어요. 감리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책을 좀 줄인다고 그걸 막, 이 감리 부분을 다 빼놨어요. 감리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옆에 갈려서 감리자. 자, 감리자는 옆에 적어보세요.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은 감리자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 가려고 신고 대상 X. 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 지정 안 해도 돼요. 아까 왜 건축사가 설계하는 거는 허가 건축물, 신고 건축물 다 건축사가 설계하죠. 근데 감리자 지정은 허가 건축물만 감리자 지정하는 거다. 신고 건축물은 감리자 지정 안 해도 돼요. 다음, 그 밑에 적어요. 누가 지정해요? 건축주가 누구를?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건축주가 지정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더 적었어요. 감리자는 감리 중간 보고서 또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만 해두고. 자, 이번에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76쪽 맨 위에 보세요. 사용 승인. 그렇죠.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바로 위에다가 공사 완료라고 적어보세요. 공사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는 거죠. 자, 건축주 오른쪽에 건축공사 완료 후 다음 줄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 건축주에게 제출했잖아요. 그죠? 그 감리 완료 보고서 플러스 공사 완료도서 첨부하여는 다른 말로 제출하여야겠죠. 그죠?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도서를 제출하여 사용 승인 신청.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 사용 승인 대상은 결국 어때요? 그 사용 승인 대상 바로 밑에 보면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허가 건축물, 신고 건축물 모두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사용 승인 대상은 허가 건축물, 신고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건 놔두더라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모두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자, 공사 완료 후에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그리고 공사 완료 도서 제출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 공사 완료 전에 사용 승인 신청한다. 맞아요? 사용 승인 신청은 공사 완료 후에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죠. 공사 완료 전에 공사 끝나기도 안 했는데 사용 승인 신청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공사 완료 후에 하는 거다. 완료 전에 대해서 틀렸다. 20회 때렸어요. 또 감리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합니까?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 넘겨주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죠. 감리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밑에 한번 적어봐요. 맨 밑에다가. 아까 누구에게? 공사 완료도서, 바로 위에 공사 완료 후에, 바로 밑에다가 공사 완료 전에 X. 76쪽의 셋째 줄에 맨 끝에 건축 공사 완료 후에죠. 그죠? 그럼 바로 밑에 공사 완료 전에 X. 공사 완료 전에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 아니죠? 공사 완료 후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또 다음 줄에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죠. 밑에서 감리자에게, X. 감리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 아니죠?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한다. 이게 20회 때 문제였다. 틀린 곳이 두 군데죠. 그죠? 한 군데 모르지만 두 군데는 틀렸으니까 잘 속진 않겠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하고 공사 예정 도서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 신청한다. 맞아요? 자, 사용 승인 신청할 때는 공사 끝났을 때죠. 그럼 감리 중간 보고서가 아니고 완료 보고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완료 보고서, 완료의 동그라미하고 밑에다 중간 X. 감리 중간 보고서 제출하는 거 아니죠? 완료 보고서죠. 또 공사 완료도서 할 때 완료의 동그라미. 공사 완료도서, 공사 예정도서 아니죠? 밑에다 예정도서 X. 요것도 20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거는 감리 완료 보고서고 공사 완료도서를 제출하는 거지. 감리 중간 보고서고 공사 예정도서 아니죠? 그죠? 네,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네, 표시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났으면 드디어 사용 승인을 합니다. 사용 승인 신청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가 다 맞으면 사용 승인 해줘요. 이거 잠깐 보시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용 승인 신청 들어왔다. 그럼 공무원들 나가가지고 그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한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줘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사용 승인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 다 짓고 나면 다른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건축물에 부수되는 배수 설비, 중공업사,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가동신고,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함께 동시에 다 받은 것을 봐주죠. 그죠? 자, 보세요.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이것도 검사 받고 저것도 중공검사 받고 하나하나 별개로 받으면 건축적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용 승인만 받으면 다른 관련된 거 몇 개는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준다. 자, 이런 거는 나오면 항상 맞는 걸로 나와요. 사용 승인 받으면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준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 받으면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준다면 그게 맞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사용 승인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용하는 거죠. 사용 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죠? 사용 승인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예.
자, 근데 그러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로 사용 승인 없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예외. 첫째는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7일이 지나도록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행정청 잘못이죠. 사용 승인 신청 들어가면 7일 내에 사용 승인위원 검사에서 사용 승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7일이 지나도 별 이유도 없이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는 암만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